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우디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디님께서는 또 예전에 정말 또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상한 현상, 아니면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고 계시지만 또 이런 일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우디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정말 한번 일생에 겪기 힘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아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용기를 많이 내주신 걸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어, 귀신을 막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어떠한 계기로 좀 어렸을 때 귀신을 좀 자주 목격을 했었어요. 희한하게 이게 어릴 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언론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어린 영혼이 좀 맑아가지고, 그런 게 잘 보인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냥 네. 이제 단순히 어려서 봤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제가, 무당이라던가, 혹은 그러니까 점쟁이들? 흔히 네. 말하는 그런 분들한테 여쭤본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떠한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 알 것 같고,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어렸을 때, 8살 때, 8, 9살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가정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평일에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 집에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할머니 손에 컸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좀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 남원인데 예. 거기를 자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또 네네. 아버지도 일을 서울에서 하시다 보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기적으로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가 명절이고 하니까 네. 한번 할아버지 산소를 가자. 할아버지 산소를 못 가지 않았느냐, 한 번도. 그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는데,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서울에서 전라도 남원까지 가는데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그때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예. 아버지께서 잠을 좀 자라, 미리 낮에 자둬라. 그리고 저녁에 출발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한 새벽 1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네. 새벽 1시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저는 조용히 또 차에서 또 잠이 또 들었죠. 네. 잠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산소를 갔는데, 예전에도 할머니 산소는 가까운 용미리에 있어가지고 네. 자주 갔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산소를 간다고 하니까 왜 산소들 많고 그런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산소가 저희 아버지가 58년 개띠신데, 네. 아버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연세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정확한 나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산소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산소가 아니라 그냥 보니까는 굉장히 산소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그냥 산 할아버지 중턱에? 산소가. 예, 산 예. 중턱이에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이거는 할아버지 산소는 왜 여기 있는 거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할아버지 세대 때는
공동묘지란 개념이 없어서 네. 동네 야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무덤을 만들고 했다. 네. 그래서 그러느냐 그랬었는데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다가 잠깐 깬 상태에서 너무 졸리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해서 좀 자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그러면 어차피 차에서 왜 명절날 산소를 가게 되게 되면 과일 같은 거 바구니가 싸가고 그리고 돗자리도 싸가고 짐 같은 걸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가 뭐 아침 해가 떴었던 시간이었는데 아침에 한 새벽 6, 7시 때쯤에. 네. 근데 아버지께서 이거를 한번 그러면 너가 잠깐 여기 좀 쉬고 있어라. 아빠 금방 다녀오겠다. 근데 어렸을 땐 그런 게 그닥 무섭진 않았어요. 또 예. 더군다나 옛날에 할머니 산소를 가면은 할머니 무덤 위에서 막 그네 타고 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무섭다, 무덤이라는 거 제가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캠핑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별로 무섭진 않아서 혼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네.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가 몸에 좀 열이 좀 많아가지고 저랑 비슷하네요. 제 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네.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고 그런 습관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워서 자다 보면서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좀 시원한 데를 좀 찾아다니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연치 않게 그 할아버지 무덤에 있는 돌 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돌상 있잖아요. 예. 거기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왜냐면 또 어렸을 땐 또 키도 좀만하고 하니까 사이즈가 딱 적절했거든요. 그 또 제사 할머니랑 같이 음식 살아가- 넣고 막 그런 데다가 예. 예. 그리고 또 할머니랑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왜 할머니들은 돌침대 같은 거 그때 많이 입고 그랬잖아요. 할머니 집 가면은. 별이 5개.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렇죠. 그래서 돌침대를 전원을 켜지 않으면 항상 시원하다는 생각에 네. 비슷한 재질인 것 같아서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꿈인지 그게 꿈이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네네. 근데 자꾸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떴는데 예. 왜 교과서 보게 되게 되면은 옛날 교과서 보게 되게 되면 옛날 조선의 모습 막 이러면서 옛날 조선 서민들 모습 이러면서 왜 하얀 색깔 서민들이 입는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입고 남자분들은 하얀 색깔 도포를 쓰고 갓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동그랗게 감싸하더라고요. 둘러쌌다고요? 네. 예.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이니까 시골 사람들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웅성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예. 제가 정확하게 들은 멘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거야? 사람들이 이거야? 계속 이러더라고요. 뭘 이거야? 예. 그래서 왜 목소리를 들으니까 무섭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예. 온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떼질 못했어요. 네네. 말을 떼질 못했는데 사람들이 막 천천히 막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서 무슨 영화에 나오는 좀비 때 마냥. 예.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하얀 색깔 도포를 입으신 분이 예. 그리고 안경을 쓰시던 분인데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저기 가라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군가 하고 있었던 찰나에 되게 의아하다 그리고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네. 그 순간에 제가 놀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일어나 보니까 그 저희 아버지 남한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그 남한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 아버지 그 누나분이죠. 그러니까 네. 큰 고모가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잠을 깬 건데 그때 고모도 처음으로 뵈는 거였어요, 제가. 네. 예, 근데 제가 딱 잠에서 일어나니까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우디야 너 괜찮니? 라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엄마 나 되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를 겪었다.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 근데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나를 막 해치려고 했던 것 같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줬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다. 내가 혹시 지금까지 잔 거냐? 네. 그러니까는 그 자꾸 식은땀을 흘리면서 개거품을 물길래 그 제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아빠가 걱정이 돼가지고 동네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병원이 시골이다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그 고모네 집에서 좀 쉬게 하려고 저를 네. 거기에 눕혀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땀을 진짜 한 바가지를 흘렸대요. 와,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그 주변에 우리 말고 없었고 네. 거기 그 시간에 솔직히 거기 갈 사람도 없고 여기 원래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사람들이 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내려올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쵸. 예. 그 굉장히 이상한 옷차림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할머니 집을 갔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네. 기독교를 굉장히 그 맹신하시는 그 가정 환경이었어요. 크리스천. 그러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때 이후로 계속 막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 오? 막 그 귀신이 자꾸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세상에 귀신이란 없고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면은 성경책을 들고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하면은 도망을 갈 것이다. 네. 저한테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신 거죠. 안심을 시켜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예. 가위를 늘렸는데요. 왜 가위 늘리면은 막 온몸에 막 그 저리는 느낌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대부분 뭐 그럴 수 있죠. 예, 음. 저리는 느낌이 나고 그런데 막 숨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숨이 조여와가지고 네. 눈을 떠서 발끝을 보는데 네네. 누운 상태에서 어떤 한복이 아니라 드레스를 입은? 드레스? 네, 이상한 약간 주황 색깔 빛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저를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네. 조금만 시선을 더 아래로 돌려보니까 희미하게 어떠한 손이 예. 제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잠이 안 깨는 거죠. 예. 이게 가위가 안 깨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그거를 보다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저를 깨우려고 하는데 네. 못 일어나니까 할머니께서 제가 그 계속 귀신이 보인다 그 말을 하니까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예. 주기도문도 외우고 막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할머니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여자 귀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웃는 거예요. 그 비웃어요? 찬송가가 예. 예. 그 찬송가가 더 열창을 하면 할수록 예. 한번 계속 해봐.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러다가 그렇게 한 10분 정도 사투 끝에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그냥 제가 체감상을 느꼈을 때 10분 정도 네. 있다가 제가 잠에서 깬 거죠. 예.
그 할머니께서 괜찮냐? 괜찮냐? 할머니 나 또 귀신을 봤다. 나 어떡하냐? 나 진짜 무섭다. 네. 막 혹시 귀신이 나 해치고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 거냐? 그러지 말고 내일 목사님한테 가자. 네.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도 뭐 하는 게 없어요. 뭐 마땅히 뭐 찬송가 불러주고 뭐 세례를 받아라. 뭐 세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 뭐 그러면서 뭐 주일 예배를 나오고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된다. 뭐다 막 별의별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어렸을 때는 또 왜 어른들 말을 하면 다 믿잖아요. 아, 내가 세례를 안 받아서 교회를 안 가서 그런 게 보이는구나. 네. 근데 열심히 다녔지만 뭐 결과적으로 뭐 달라지는 건 없었죠. 네. 계속 보이고. 예. 오죽 어떤 게 막 길을 가다가 골목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애기가 제 또래로 돼 보이는 애기가 울고 있어요. 예. 여자 애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 동생한테 쟤 왜 저래? 쟤 저기서 왜 울고 있지? 이러면은 동생이 누가 있다는 거야? 라고 막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저만 보이는 것들이 아.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자주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주 보인다거나 막 틈날 때마다 보인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어떤 그 사람 등을 보게 되면은 어떤 아저씨들 막 술 취한 아저씨들 막 등을 보게 되게 되면은 막 그 검은 연기 같은 게 막 등을 막 얹고 있고 우와. 그러는 것도 눈에 보였고요. 그때는 트였네, 눈이. 그죠? 그게 그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냥 그때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때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게 아니라 너무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네. 그냥 제가 봤던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빗대어져서 제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느 그 이후부터는 계속 뭔 것들이 막 보이는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가 제가 귀신을 겁내지 않는 순간이 귀신들은 하나도 안 무섭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저한테 해코지는 하질 않더라고요. 그걸 아셨구나. 예. 그냥 지나가고 나만 봤던 거고 네. 얘네들은 내가 본 건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귀신이 진짜 좀 무섭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뭐 여름 성경 캠프 막 이런 거 가잖아요. 가면은 꼭 담력 훈련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렇죠. 초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담력 훈련하고 그럼 저는 진짜 그런 게 무섭지 않고 항상 진짜 당당하게 또래 네. 애들보다 잘 걸어 다니고 모든 미션을 다 클리어하고 그 정도로 좀 별로 귀신이 무섭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5학년 때 일이었어요. 네. 5학년 때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 왜 좀 그때 당시에 뭐 여름방학이었었는데 사람이 좀 키가 좀 크려고 해서 그러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잠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계속. 네. 자도 잠이 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제 방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 방 침대 위에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붙박이 침대라고 해가지고 네. 침대가 접히는 침대가 있어요. 폴딩이 되는 침대. 그리고 그 침대에 누우면 그 위에 농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불장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오. 그런 가구가 있었는데 그 가구 위에 천장을 보게 되면 약간 틈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대낮이었어요. 심지어 대낮이었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린 애들이 예. 이상한 외계어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사자오다.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아 귀신인가? 근데 왜
그 장사도 잠은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쵸. 피곤은 뭐. 예. 예. 그냥 그게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제가 네.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또 사춘기 시기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으로 그 귀신한테 뭔가 나는 너네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잠결에 야 이놈들아 뭐 저기로 뭐 썩 그 뭐 꺼져 버려라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육두문자를 육두문자를 날렸죠. 날리더니 좀 조용하더라고요. 오. 그러다 다시 또 잠들라고 할 때쯤에 또 막 호로로록 호로로록 이러면서 막 친구들끼리 막 오, 예. 어린애들이 약간 외계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홀로로로로 막 이러면서. 막 약간 막 스타카토로 막 호로로록 이러면서 예. 막 돼지 막 그 꺽꺽 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도 막 조금씩 들리면서 여러 명이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네들 때문에 짜증나게 잠도 못 자잖아. 이러면서 됐다 내가 나간다 이러고 나왔었죠. 예. 뭐 지금 저는 그때도 그 귀신들이 무섭다기보단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난치는 것 같고. 근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네. 첫 번째 사진 보게 되게 되면은 아파트 집 구조에 대해서 나온 건데 102동, 1, 2, 5,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네네. 제가 그 어머니가 맞벌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부터 같이 살게 돼가지고 네.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102동 802호에 살았어요. 네. 802호에 살았고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옆에 102동 그 1303호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사를 갔는데 제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위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온몸이 막 저려오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지도 않고 눈동자만 움직여지고 고개만 조금 움직이는 정도? 네. 또 가위 눌리나 보다. 아까 그 걔네들이 왔다 가가지고 나한테 해코지하나 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왜 사람이 그 어두운 곳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은 아무리 어두워도 어느 정도 형태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형태 같은 게 보이는데 그 제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컴퓨터 책상이 있었어요. 네. PC 책상. 예, 근데 컴퓨터 책상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계속 뭐 조명 같은 게 꺼졌다 켰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을 불빛을 응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래 가위를 눌리면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촉감이 없어지거든요. 예. 피부에 촉감이 없고 온몸이 다 저려오는데 갑자기 뭔가가 검은 게 저를 쓱 하고 덮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면사포처럼. 예. 순간적으로 그 PC 불빛이 안 보일 정도로 암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왜 그 사람 돌아가시면은 옛날에 종 울렸잖아요. 땡. 짤랑. 땡. 이러면서. 땡 소리가 예.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그러면서 또 그 어떠한 무언가가 내 몸 앞에서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그 왜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 있죠. 끄는 소리 같은 거? 쇠사슬. 예. 쇠사슬이 막 서로 그 부딪혀가지고 나는 소리. 네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 제가 순간적으로
멍 때리는 순간 시야가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섭지만 제가 제 배 쪽을 딱 쳐다봤어요. 예. 배 쪽을 쳐다보니까 어떤 검은 물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발코니 쪽으로 예.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의 형태를 보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형태를 보는 순간 키가요 예. 얼마나 크냐면은 벽보다 그 천장보다 커가지고 예. 천장을 머리가 뚫고 예. 그 천장을 머리를 뚫는 사람이 슥 하고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검정 색깔 굉장히 이상한 그 펑퍼짐한 도포 같은 걸 입었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 오른쪽 손에는 왜 그 되게 큰 망태기를 하나를 쥐어주고 있고, 와, 예. 망태요? 예, 예. 정확하게 망태였어요. 예. 약간 좀 천으로 된 것 같은. 네네네. 그리고 한쪽 손에는 그 사람이 쇠사슬 같은 거를 잡고 있더라고요. 예. 길게 늘어뜨려진 쇠사슬. 근데 그 쇠사슬을 중간쯤을 보니까 되게 그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예. 동물도 아닌 그 되게 키가 한 150쯤 돼 보이는 그 난쟁이 같은 사람들이 그 줄을 한 10명이서 예. 잡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승사자인가요? 자꾸 따라가는 예.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검은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제 방 창문을 통해 가지고 발코니를 통해 가지고 밖에 있는 창문 쪽으로 가더니 102호 1, 2라인을 갔어요. 예. 그 1, 2호 라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발코니 쪽에서 저희가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앵무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 앵무새가? 예. 그 보통 저 앵무새는 그 왕관앵무라고 해가지고 막 휘파람 소리 막 많이 내는 앵무새인데 예. 얘가 가끔가다 화나거나 무섭거나 하면은 이상한 막 까마귀 울음소리 같은 걸 내요. 이러면서? 예. 그런 소리 나고 약간 좀 그 까랑까랑한 까마귀 소리? 아, 예. 약간 좀 하이톤의 까마귀 소리 같은 걸 내는데 걔가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데 저는 그냥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눈이 또 안 감기는 거예요. 예. 눈이 안 감기고 그리고 그 이상한 그 사람도 아닌 뭐 이상한 그 난쟁이 같은 애들이 그 사람이 그 한 왼쪽 손에 잡고 있는 쇠사슬을 손으로 움켜쥐고 네. 이렇게 쭉 102호 1, 2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쇠사슬을 끝에는 다른 검정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네.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른쪽에는 망태기, 오른손에는 왼손에는 쇠사슬을 짚고 이러고 102호 라인을 가는데 그 마지막에 따라가는 그 귀신이 네. 잠깐 멈추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 뒤를 돌아봤는데 그 모습이 눈동자에 초점이었고 눈이 하얗고 그리고 왜 그 옛날에 막 그 가수들 보게 되면 막 그 김종서 옛날에 락하는 김종서 있잖아요. 그 왜 그 장발로 해가지고 머리 파마 같은 거 꼬불꼬불한데 네네. 그 머리가 약간 물에 좀 젖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약간 좀 머리가 되게 헝클어져 있으면서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다시 또 뒤를 돌아가지고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할 차에 다시 또 멈추더니 갑자기 앵무새가 그거를 보더니 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그 이상한 그 깨깨깨 소리를 내면서 예. 되게 막 길게 갑자기 막 깨깨깨 하다가 깨 하더니 애가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 다시 그 사람이
그 배기호 라인으로 그 이상한 난쟁이들이랑 그 이상한 두 명의 검정 색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배기호 라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가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하지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보고 실수를 해버렸어요, 진짜. 아, 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실제로 보면. 예. 네, 예. 진짜 실수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진짜 개운하게 잠에서 깼는데 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일단은 학교에 가야 되니까 빨리 씻고 나가야 되니까 씻고 나가려고 하면서 그 샤워를 하는데 너무 네. 무서워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머리를 감을 수가 없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뜬 눈으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막 뒤로 적혀가지고 샴푸를 해가지고 뜬 눈으로 샤워를 하고 그 엄마가 뭐 토스트를 해놨으니까 이거 하나 먹고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발코니 쪽에 시선이 가더니 앵무새가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래서 애기 밥 좀 주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밥을 주고 가려고 할 찰나에 보니까 앵무새가 죽어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깨끗한 울음소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아이고야. 제가 너무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엄마 나 아무래도 저승사자를 본 것 같다. 얘가 또 요즘 조용하다 갑자기 또 무슨 귀신을 봤다는 소리를 하냐. 아이 나 진짜 저승사자를 봤다. 그래서 토토가 죽었다 이러면서 막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니도 앵무새가 죽었고 아끼던 앵무새가 죽었고 하니까는 어머니도 짜증이 나잖아요. 네. 제가 그러는 것들이 학교를 가기 싫은 어리광으로밖에 안 보였나 봐요. 화를 내면서 빨리 가라고 이러는데 할머니께서 그 어른들은 아침잠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잠깐 그 산책을 다녀오시다가 저 학교 가려고 할 찰나에 들어오셨는데 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일, 엄마가 뭐 때문에 그러냐 저희 어머니가 여쭤보신 거죠. 노은정이 나랑 제일 친한 뭐 무슨 누구 할머니가 네. 간밤에 돌아가셨는지 지금 1층에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났다. 예. 그 순간 저희 어머니랑 저랑 진짜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린 거죠. 소름 쫙 돋았겠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귀신을 보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믿기를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 시작을 해주셨는데 제가 중간에 횡설수설해가지고 이런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자꾸 그 할아버지 산속한 이후로 헛것이 네. 보인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이 된 나머지 네. 그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솔직히 크리스찬 절실하진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 유명한 전집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그 제사상에 사람이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일단은 그 재물을 바치는 도구인 건데 네. 거기에 제가 올라가서 자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귀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재물로 막 내가 재물인 줄 알고 제 네. 영혼을 먹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그때 막 저게 도대체 뭐 말이야 방귀야 세상에 진짜 귀신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그냥 에이 저거 전본 값이 아깝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네. 그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같이 저희 부모님이랑 살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할아버지 제사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집에서 네. 할아버지 제사 날에 차린 걸 봤는데 그때 저는 그때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는데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봤는데 같은 분이구나. 그분이 같은 분이시다. 예. 알고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그 괜찮아요. 저승사자 네. 얘기가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네. 어쨌든 그 할아버지인 걸 알고 나서부터 뭐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네. 본 적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제가 그래서 저승사자를 봤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며칠을 학교를 제가 못 갔어요. 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진짜 그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리고 집에 누군가가 그 없다는 것 자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조금 한 3, 4일 정도 쉬었나? 제가 몸이 좀 되게 좀 그래서 그때 3, 4일 정도 쉬면서 몸이 되게 아팠어요. 네. 몸이 막 이상한 몸살 기운부터 해서 온몸이 막 욱신욱신 거리고 막 그 몸살 기운 같은 게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가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어디를 밖에 나가시질 못하신 거죠. 네. 그 3일 뒤부터 밖으로 나가서부터 그때부터 또 잘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또 저승사자를 본 이후부터는 네. 귀신이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리고 제가 지금 봤던 것들이 진짜 이게 꿈인지 행시인지 솔직히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승사자 사건만큼은 제가 봤을 때 이건 꿈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생생하니까. 그 생생한 걸 떠나서 그 사람을 본 이후로 우리 토토가 죽었고 그리고 그쵸. 할머님이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계속 소름이 끼치니까 오늘 친구랑 같이 이렇게 그 통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제 얘기는 솔직히 여기서 다 끝났고요. 네네. 아이고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또 제보하면서 궁금했던 게 제가 저는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그런 신집 같은 데를 못 가요. 예.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번 우연치 않은 계기로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이게 어깨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짓눌리고 머리가 막 두통이 막 심하고 말싸움 두통이 그래서 그 네. 이후부터는 제가 약간 좀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사람이 깨림칙하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안 가는데 그 돌빈님께서 보니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한테 진짜 그게 저승사자가 맞는지 이게 뭐 모든 상황이라던가 정황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저승사자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는 뭐 그렇게 큰 키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갓을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왜 저승사자 이야기 같은 거 뭐 드라마라던가 혹은 뭐 나오게 되면은 항상 혼자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2명이랑 이상한 쫄개들 애기들? 쫄개들 네, 같은. 네, 그런 애들이랑 같이 움직였다는 거야. 제가 듣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저승사자랑은 좀 많이 이미지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런 무당분들 시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 마음도 들고 솔직히 저승사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전 지금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 기억이 너무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들었을 때 제 개인적인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두 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사자 아니면 이제 사신이라는 존재인데 사신 같은 경우에는 사자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혼을 좀 장난 삼아서 이렇게 먹고 모으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좀 사신 개념이고 이제 사자는 말 그대로 이제 저승으로 데려가는 업무를 맡은 좀 공식 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삼사자라고 하죠. 3명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죽는다. 이제 좀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네, 네, 음. 네. 근데 두 명만 보이고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종류만 보였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그리고 음. 키도 진짜 엄청 컸어요. 그 천장을 네, 사자들 키 뚫을 커요. 정도로. 커요. 2m, 아. 3m 넘는 애들 많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작지 않아요, 절대. 크면 컸지. 어, 그리고 갓을 쓰질 않아가지고. 안 쓸 때도 있대요, 갓을. 그러니까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 근데 갓을 쓴 배경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왜 갓을 쓰기 전에 왜 그 뭐라고 해야 돼? 머리띠 같은 걸 하잖아요. 아, 예. 그런 모습이지 않아요? 이게 약간 헝클어지고 되게 곱슬곱슬하고 되게 장발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취향이 있고 꼭 이렇게 뭐 네. 어떤 사람은 포마드를 한 사람 그 사자들도 있고 막 중절모를 눌러 쓴 사자도 있고 못생긴 사자도 있고 막 그렇대요. 막 뚱뚱한 사자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봐왔던 것들이 제가 악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그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 괜히 지금 또 돌비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 앵무새가 또 안 좋은 곳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유, 동물은 절대 안 좋은 곳을 갈 수가 없어요.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일단은.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디님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본 게 제발 뭐 별게 아니길 바란다 이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한참 지나셨잖아요, 세월은. 예, 근데 뭐 음, 그때 이후로 뭐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귀신의 네. 뭐 그 증거가 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거는 맞거든요. 근데 예.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봐왔고 또 그런 걸 또 경험을 했고 하니까 전 귀신이 있다고 믿고 종교적으로도 제가 그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네. 그 제가 보시는 신 같은 경우가 그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되면 제가 믿고 있는 신 자체도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또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또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도 하는데 그럼요. 예. 네. 예. 저 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어디 가서 너무 네네네. 무서워서 네. 제가 지금 태어나서 딱 그 2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2번 이야기하는 거. 그 친구가 한번 이걸 한번 좀 사연 신청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너무 자기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그 저승사자 얘기가 너무 무섭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사연을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또 말씀하시기 힘든 사연이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이렇게 늦은 밤에 또 야외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디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자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디님이 보신 그 존재들이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함께 같은 거 영화 봤을 때도 막 염라대왕 옆에 보면 그 쇠사슬 막 하면서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손에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전 딱 그 쇠사슬 보고 생각이 났거든요. 그게 신과 함께 그 장면이. 그러니까 딱 그런 저승에서 뭔가 온 공무원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지나갔을 때 동물도 데려가고 사람도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그런 거 보니까 사자 개념이 아니었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정말 또 미스테리한 경험담이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